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족, 친구, 동료, 나아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베풀, 즉 별표 쌓인 보시, 꽃이 별표 쌓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끌리는 대로 돕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 동정심이나 연민만으로 행동한다면 의도와 달리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진정한 베풀음은 정신적 지혜, 즉 첸투 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계산이나 이기적 판단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베풀음의 목적은 상대를 돕는 동시에 상대가 도움에 의존하거나 습관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IT 회사에서 일하는 김지훈 씨를 생각해보자. 지훈 씨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지만 항상 동료들의 업무를 돕고 싶어 한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이 요청하는 간단한 업무나 문서 작성, 자료 검색 등을 도와준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정심에서 출발했지만 지훈 씨는 곧 깨달았다. 무조건 베푸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때로는 자신과 상대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훈 씨는 먼저 도움의 필요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이 도움은 정말 필요한가? 둘째, 이 도움을 주면서 나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는 않는가? 셋째, 이 도움으로 인해 상대가 나를 의존하거나 이용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계산적인 사고가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를 점검하고 지혜롭게 베푸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지훈 씨는 이러한 정신적 점검을 통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 보호와 상대 존중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었다. 베풀음의 핵심은 단순히 주는 행위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베풀음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눈다. 물질적 보시, 금전, 음식, 물품 등 직접적인 도움. 정신적 보시, 조언, 안내, 가르침, 위로 등 마음을 나누는 도움. 지혜적 보시,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 상대를 돕고 필요 없는 의존이나 탐욕을 키우지 않는 도움. 지훈 씨의 사례를 세 차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질적 보시, 동료가 필요로 하는 간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투리 시간에 업무를 도와준다. 단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정신적 보시, 동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답을 알려주는 대신 해결 방법을 가르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지혜적 보시 도움을 주되 상대가 이를 남용하거나 습관화하지 않도록 규칙을 세운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만 도움을 제공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지혜적 베풀음은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교에서는 의도와 결과를 함께 고려하며 탐욕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 지훈 씨는 또한 동기 점검을 중요시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도움을 주면서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베풀기도 한다. 이런 내면의 탐욕은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반복되면 자신과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올바른 보시를 방해한다. 예를 들어 지훈 씨가 동료의 문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칭찬받는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의 마음 속에는 작은 자기 중심적 동기가 숨어 있다. 지훈 씨는 이를 스스로 자각하고 도움을 주는 목적을 다시 명확히 한다.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이 도움을 왜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자기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정신적 지혜를 발휘하는 과정이다. 또한 베풀음은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동료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미루고 지훈 씨에게만 떠넘긴다면 지훈 씨는 진정한 도움과 이용당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설계하는 것이다. 지훈 씨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상대의 요청을 분석하여 진짜 필요인지 판단.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범위를 정해 도움 제공. 필요한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 반복적 요청이나 남용에는 정중하게 거절. 이 과정을 통해 지훈 씨는 상대를 돕는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상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는 바로 정신적 지혜와 자비의 결합이다. 불교에서는 또한 감정과 탐욕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만으로 행동하면 순간적으로 상대를 돕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반복적으로 일을 떠넘기거나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감정적 베풀음은 지훈 씨 자신을 피로하게 만들고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정신적 지혜를 가진 베풀음은 이를 방지한다. 지훈 씨는 상대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지킨다. 그는 동료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요청하면 정중하게 거절한다. 이를 통해 상대는 의존하지 않고 지훈 씨는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베풀매의 또 다른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다. 단말성 베풀면 쉽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신적 지혜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 지훈 씨는 자신에게 맞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도움을 제공하며 필요할 때는 도움을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실천한다. 사람이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행동한다. 그 중에는 진심 어린 연민과 사랑, 단순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자신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숨어 있다. 이러한 동기는 외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진정한 베풀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기를 인식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박민선은 중견 기업에서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그녀는 회사 내에서 자주 봉사 활동과 자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미묘한 욕망을 발견했다. 베풀매 동기는 단순히 내 마음속 감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결과를 통해 드러난다. 만약 도움을 주었지만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반복적으로 의존한다면 처음에 순수한 마음조차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적 지혜를 갖춘 베풀음은 자신의 동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필요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박민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움을 주는 방식과 시점을 조절한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되 동시에 상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그녀가 참여하는 자선 프로젝트에서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을 제공하며 상대가 그녀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베풀매 동기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도움을 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칭찬을 받고 싶어 하거나 자신의 선함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 이러한 내면의 욕망은 처음에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되면 행동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지혜는 이러한 마음을 인식하고 이를 초월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투입하도록 돕는다.
또한 베풀매 동기를 점검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며 도움을 주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원망하게 된다. 박민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도움을 줄 때 기대 없이 제공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녀는 상대가 도움을 받아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가치로 삼는다. 이러한 접근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무소유와 무집착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베풀매 동기를 인식하고 점검하는 과정은 단순한 자기 반성을 넘어 행동의 전략으로 이어진다. 박민서는 자신의 동기를 명확히 인식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운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안내하고 반복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진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정신적 지혜를 실천하는 방식이다. 베풀매 동기를 인식하는 또 다른 측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기 점검이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선한 마음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질될 수 있다. 박민서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베푼 행동을 되돌아본다. 오늘 내가 한 행동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이나 기대가 개입되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러한 자기 점검은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을 더욱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베풀매 동기 인식을 실천하기 위해 정신적 지혜를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첫째, 도움을 주기 전에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인지, 상대가 반복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자신의 마음속 동기를 점검한다. 칭찬이나 인정, 혹은 자기 과시에 욕망이 개입되어 있는지 솔직하게 바라본다. 셋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상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를 고려한다. 넷째, 행동 후 자기 점검을 통해 배움과 개선점을 찾는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베풀음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된다. 박민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베풀음의 동기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과정은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동시에 포함한다.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면서 상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상대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라 지혜와 연민이 결합된 행동이다. 또한 베풀음의 동기를 명확히 인식하면 반복적으로 이용당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정신적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베풀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쉽게 피로감과 좌절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베풀매 동기를 인식하는 것은 또한 내면의 평화와 직결된다. 자신의 행동이 탐욕이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연민과 지혜에서 나왔음을 인식할 때 마음은 안정되고 만족감을 느낀다. 박민선은 도움을 주면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그녀가 지속적으로 베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베풀매 동기를 점검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상황별 맞춤 전략이다. 사람마다 필요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박민선은 상대의 필요와 성격,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형태의 도움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정신적 지혜를 적용한 맞춤형 베풀미다. 이처럼 베풀매 동기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과정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수행과 같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관찰하고 진정한 연민과 지혜를 바탕으로 행동할 때 베풀은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이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 챙김과 자기 성찰의 실천과도 일치한다. 베풀매 동기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얻는 배움이다.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고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된다. 박민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베풀매 동기를 인식하는 것은 삶 전체의 태도와 연결된다.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동기를 점검하며 지혜로운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습관은 삶을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으로 만든다. 박민선은 이러한 습관을 통해 직장과 개인 생활에서 모두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모든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 당연하게 여기거나 반복적으로 의존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베푸는 사람은 점점 피로해지고 부담을 느끼게 된다. 진정한 베풀은 상대를 돕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균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계 설정은 건강한 베풀의 필수 요소다. 한계가 없는 베풀은 자신을 소진시키고
결국에는 도움을 줄 의지마저 사라지게 만든다. 이수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동료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동료들이 자료 조사나 편집 지원을 요청하면 처음에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수지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점점 밀리고 심리적인 압박감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모든 부탁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적절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 질문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호의 방식과 범위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수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기준으로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건 이상의 업무 지원 요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 외에는 최선을 다해 돕는다. 또한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내만 하고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이수지는 상대를 돕는 동시에 자신을 과로하게 만들지 않는다. 한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와 자신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수지는 처음에는 거절이 힘들었지만 점차 정중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범위를 알리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부탁을 거절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지킬 수 있었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또한 상대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요청을 무조건 들어주면 상대방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는다. 이수지는 동료들이 반복적으로 업무를 미루고 자신에게 떠넘기려 할 때 바로 개입하지 않고 먼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제안하도록 유도한다. 때로는 작은 힌트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상대가 스스로 찾아내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립심을 기를 수 있으며 이수진도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베풀매 한계를 설정하는 또 다른 측면은 시간과 에너지 관리이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 반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쉽다. 이수지는 매일 하루의 일정을 점검하며 도움을 제공할 시간과 나 자신의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즉시 수용하지 않고 일정 조정을 통해 적절히 대응한다. 이러한 습관은 장기적으로 베풀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한계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정신적 지혜와 자기인식이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도움을 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면 결국 스트레스와 불만으로 이어진다. 이수지는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솔직하게 관찰하며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베풀음을 가능하게 한다. 베풀음의 한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상황별 우선순위 판단이다. 모든 부탁과 요청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수지는 요청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원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상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지 않는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조직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서로의 한계를 존중할 때 관계는 보다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들에게도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도록 독려하며 이를 통해 팀 전체의 효율성과 협력성을 높였다. 베풀음의 한계를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한계를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모호하거나 불분명하게 표현하면 상대는 여전히 자신의 기대를 기반으로 요구를 계속할 수 있다. 이수지는 요청을 거절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내 업무가 많아서 도와줄 수 없지만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내어 도와줄 수 있어 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한다. 이는 상대가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베풀음의 한계를 설정하는 또 다른 장점은 정신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모든 요청을 수용하면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있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수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는 습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그녀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한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베풀면서도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무시하면 결국 상대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수지는 자신의 능력과 에너지를 존중하면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에게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베풀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이나 제한이 아니라 지혜롭고 전략적인 베풀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상대를 돕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가 성장하도록 유도하며 정신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계를 명확히 하고 지키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베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진정한 의미의 도움과 나눔을 실현하게 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단순히 베푸는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존이나 탐욕을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로운 베풀미라고 부른다. 지혜로운 베풀미란 단순히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다. 최연우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이다. 그는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필요한 가정에 배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가정은 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연우는 처음에는 피로감을 느끼고 불만을 품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단순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행동했는데 왜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그 답은 바로 상대의 의존과 자신의 탐욕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풀었기 때문이었다. 지혜로운 베풀을 실천하기 위해 최연우는 상대가 도움을 받아도 자립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식료품을 제공하는 대신 그 가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식량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생활용품 배분 시에도 필요한 양을 넘어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상대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베풀면서 탐욕을 키우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점차 의존하게 되고 도움을 받는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지혜로운 베풀이는 이를 방지하고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다. 최연우는 도움을 제공할 때 조건과 원칙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을 배달할 때 필요한 수량과 제공 주기를 정하고 규칙을 어기면 도움을 제한한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불만을 표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베풀을 넘어서 상대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지혜로운 베풀기는 단순히 상대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조절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도움을 줄 때 마음이 무조건적 동정심에만 의존하면 반복적인 요구나 무리한 부탁에 쉽게 지치게 된다. 최연우는 자신의 에너지와 마음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히 거절하고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피로를 줄이는 동시에 상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지혜로운 베풀기는 동기 점검과 자기 반성을 포함한다. 최연우는 매주 자신이 베푼 행동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동기가 순수한 연민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과시하거나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 섞였는지를 점검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을 더욱 지혜롭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자기 수련이다. 지혜로운 베풀기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단발적인 도움은 순간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의 자립과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최연우는 도움을 제공하기 전에 상대가 앞으로 필요한 것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계획적으로 도움을 배분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도움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상대의 의존을 방지한다. 베풀면서 탐욕을 키우지 않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상호작용에서의 의사소통이다. 상대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도움의 목적과 방식, 조건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최연우는 가정과 소통할 때 이 정도만 제공할 수 있고 반복 요청은 제한될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전달한다. 처음에는 상대가 불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가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 지혜로운 베풀기는 상대와 자신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상대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자신의 역량을 키운다. 최연우는 반복적인 요구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와 지혜의 결합과 일치한다. 또한 지혜로운 베풀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포함한다. 때로는 상대가 기준을 벗어나 요구를 하거나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연우는 이러한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상황을 조정하며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혜로운 베풀기를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상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임까지 포함된다.
최연우는 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행동과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이를 통해 그는 상대방에게도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베풀기는 단순한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다. 도움을 주면서도 탐욕을 키우지 않고 상대를 성장시키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최연우는 매일의 활동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베풀음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수행이 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단순한 호의나 감정적 연민만으로 행동하면 도움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도움을 주는 마음이 깨어있음과 자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깨어있음이란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 동기, 상대의 상황을 인식하며 연민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비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넘어서 상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이해하고 제공하는 마음이다. 정혜림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매주 양로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거나 말동무를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이 도움을 제공할 때 어르신들의 반응과 필요를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베풀기보다 상대의 상태를 관찰하고 마음을 읽는 깨어있는 자비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단순히 음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존중하며 들어주는 것을 원할 때가 있다. 정혜림은 그 어르신의 표정, 목소리,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공감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도움을 준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동정심이나 안도감으로 변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서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관찰하는 것만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과 동기를 명확히 인식하며 동시에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정혜림은 도움을 줄 때 상대가 이 도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를 고려한다. 단순히 제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반복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이러한 깨어있는 자비는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감정에만 의존하면 순간적으로 베풀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피로감과 불만을 느낀다. 정혜림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제공하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이 행동을 왜 하고 있는가? 상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감정과 욕망은 개입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자비와 깨어있는 마음으로 베풀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상대의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직접적인 도움을 원하지만 일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 정혜림은 어르신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성향을 관찰하고 그에 맞는 도움의 방식을 조정한다. 단순히 물질적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정신적 교감과 지혜로운 안내를 포함한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베풀 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감정과 욕망의 균형이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줄 때 순간적인 만족감이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 이러한 마음이 개입되면 순수한 자비가 왜곡될 수 있다. 정혜림은 도움을 제공하면서도 이러한 마음을 관찰하고 인정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며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자비와 깨어있는 마음으로 베푸는 과정은 상호작용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 상대가 도움을 받을 때 단순히 물질적 제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과 관심, 존중이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정혜림은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며 도움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깨어있는 자비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다. 단순히 순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혜림은 매주 어르신과 활동을 진행할 때 단기적 도움과 장기적 자립을 동시에 고려한다. 예를 들어 식사 지원뿐 아니라 요리 수업이나 생활 기술 교육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점차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비와 깨어있는 마음으로 베풀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은 자기 성찰과 참회이다. 도움을 준 후에도 정혜림은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되돌아본다. 오늘 내가 베푼 행동은 진정한 자비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이나 기대가 개입되었는가를 점검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을 더욱 지혜롭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베풀기 위해서는 상황별 맞춤 전략도 필요하다. 상대가 단순히 물질적 지원만을 원할 수도 있고, 정신적 위로를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지혜와 조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정혜림은 각 상황에 맞춰 도움의 형태와 방식을 조정하며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깊이 있는 자비와 지혜를 포함한 베풀미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깨어있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돕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와 연결된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관찰하고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조정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 된다. 정혜림은 이러한 태도를 매주 반복적으로 실천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베풀음을 이루어간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수행이 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무조건 베풀다 보면 마음이 소진되고 피로감과 불만이 쌓이면서 관계에도 긴장이 생긴다. 반대로 지나치게 경계하며 도움을 제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베풀음을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존중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김수연은 중학교 교사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학생들의 문제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피로를 느끼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수연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도움을 주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상대와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녀가 보다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베풀도록 이끌었다. 마음을 지키면서 베풀기 위해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김수연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적 여유를 점검하며 무리한 요청은 적절히 조정하거나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거절이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깨달았다. 또한 그녀는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모든 요청을 동일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중요한 부분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김수연은 요청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과 에너지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숙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안내만 하고 해결이 어려운 부분만 직접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얻고 김수연도 과도한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마음을 지키면서 베풀 때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감정과 욕망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사람은 도움을 줄 때 순간적인 만족감이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개입될 수 있다. 김수연은 이러한 마음을 자각하고 도움의 목적이 순수한 연민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한다. 만약 내 마음이 칭찬이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 도움의 방식을 조정하거나 잠시 멈추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상대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음을 지키면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세 번째 방법은 상호작용에서의 명확한 의사소통이다. 도움을 제공할 때 제공 범위와 조건,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수연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 부분만 도와줄 수 있고 반복 요청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수용할 수 있다. 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불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대가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 명확한 의사소통은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김수연은 상대의 성장을 유도하면서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실천한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답을 제공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사고 과정을 함께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얻고 김수연은 반복적인 의존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마음을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정기적인 자기 성찰이다. 김수연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제공한 도움과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되돌아본다. 오늘 내가 베푼 도움은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 감정이나 기대가 개입되었는가를 점검한다. 이러한 성찰은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을 더욱 지혜롭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마음을 지키면서 베풀 때는 상황별 유연성도 필요하다. 때로는 상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요구하거나 자신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김수연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원칙과 한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상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다. 마음을 지키면서 베풀 때 주목할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모든 요구를 수용하면 상대가 즉각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잃고 의존하게 된다. 김수현은 장기적 관점에서 상대의 성장과 자립을 유도하며 단기적 불편이나 불만을 감수하는 지혜를 실천한다. 이는 관계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베풀음을 가능하게 한다. 마음을 지키면서 베풀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단순히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뿐 아니라 상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임까지 포함된다. 김수현은 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행동과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이를 통해 상대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다. 마음을 지키면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마지막 요소는 자비와 공감을 결합한 실천이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도움을 제공하면 상대도 감사와 존중으로 반응하게 된다. 김수현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단순히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은 관계를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며 마음의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지속 가능한 베풀기를 위해 마음을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김수현은 매일 자신이 제공한 도움과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필요할 때 행동을 조정한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를 넘어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주는 수행과 같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자신의 마음과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고 깨닫는 지혜와 경험이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 불교에서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동기를 점검하며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한 형태라고 본다. 단순한 베풀음이 아닌 성장하는 베풀음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한다. 박지호는 청년 사회복지사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처음 사회복지 활동을 시작할 때 단순히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며 지혜롭게 대응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다. 지혜로운 베풀기는 자기 이해와 성찰에서 출발한다. 박지우는 도움을 주기 전에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의 필요는 무엇이며 내 감정이나 기대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 행동이 장기적으로 상대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행동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성장시키고 지혜를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혜로운 베풀기는 상대방의 성장과 자립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박지우는 반복적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학업 문제로 상담을 요청할 때,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과 계획 수립을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상대는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얻고 박지우는 반복적 의존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베풀면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실패와 좌절을 통한 학습이다.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박지우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부정적 경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접근 방식과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는 상대의 반응, 자신의 감정, 행동의 결과를 분석하며 다음에는 더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반복적 성찰과 학습 과정이 그의 마음과 능력을 성장시킨다. 지혜로운 베풀기는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인식하고 조율하는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박지우는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적 여유를 정확히 점검하며 무리한 도움 요청에는 적절히 한계를 설정한다. 그는 이를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한다. 이를 통해 그는 도움을 주면서도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베풀면서 자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마음과 자비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박지우는 도움을 제공할 때 상대의 필요를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점검하며 동시에 도움의 효과와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는 곧 정신적 성숙과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또한 베풀면서 성장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과 결과를 평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박지우는 단기적 성과나 즉각적인 반응에 집착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상대가 자립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지를 관찰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은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베풀음을 가능하게 한다. 베풀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배우는 통찰이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 감정, 행동 패턴을 관찰하게 된다. 박지훈은 이러한 관찰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적절한 행동과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베풀기 위해서는 반복적 성찰과 기록이 필요하다. 박지훈은 매일 도움을 제공한 상황과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 배운 점을 기록하고 분석한다. 그는 이를 단순한 자기 점검으로 끝내지 않고 행동과 마음가짐을 개선하는 실천으로 연결한다. 이러한 습관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베품과 자기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베풀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다양한 상황과 사람에게 맞는 전략적 접근이다. 사람마다 필요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박지훈은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상대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단순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정보 제공, 조언, 심리적 지지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상황과 필요에 맞게 조율한다. 이를 통해 그는 도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신의 역량도 확장한다. 또한 베풀면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적 균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도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박지훈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며 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우선시한다. 이를 통해 그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움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베풀면서 자기 성장을 이루는 마지막 요소는 삶 전체의 태도와 연결된다. 도움을 주고 성장하는 경험은 단순히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박지훈은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배운 지혜와 통찰을 일상에 적용하며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호의와 친절을 넘어 삶의 수행과 자기 성장으로 이어진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갈등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경험이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리 순수해도 상대의 기대, 자신의 한계,
상황의 제약 등이 맞물리면서 마음속 불편함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이다. 불교에서는 갈등과 어려움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보며 이를 지혜롭고 균형 있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베풀매의 실천이라고 강조한다. 한지민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청년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학습 지원과 생활 지도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처음에는 모든 요구를 수용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지민은 처음에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고 마음이 지쳐갔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화가 나는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지속 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그는 갈등을 단순한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지민은 마음속 분노와 실망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 그는 내 마음이 지쳤다. 혹은 내 기대와 현실이 달라서 실망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갈등의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을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서 생긴다. 한지민은 아이들의 행동과 요구를 관찰하며 그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구하는 아이는 단순히 게으르거나 무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이나 부족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다. 이를 이해하면 감정적 반응 대신 지혜롭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세 번째 원칙은 명확한 한계 설정과 의사소통이다. 한지민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한다. 그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이 부분만 도와줄 수 있어.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 보자 라고 설명하며 도움의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러한 명확한 의사소통은 상대가 기대를 조절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을 평가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한지민은 단기적으로 아이들이 불만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에 직면해도 장기적으로 그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유도한다. 단기적 불평과 긴장을 감수하는 대신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하여 대응함으로써 그는 마음을 지키고 효과적인 베풀음을 지속할 수 있다.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동기와 기대를 점검하는 것이다. 한지민은 왜 도움을 주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만약 도움을 주는 이유가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갈등과 실망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동기가 순수한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되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행동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전략은 상황별 대응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한지민은 아이들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 단순히 지시하거나 제안하는 방법 외에도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거나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며 때로는 유머나 공감을 통해 긴장을 완화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대에게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갈등을 경험할 때 내적 회복과 마음 관리도 필수적이다. 반복적인 갈등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므로 한지민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는 명상, 호흡, 기록 등의 방법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회복한다. 이를 통해 그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배품과 관계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갈등을 통해 배우는 점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한지민은 매주 상황과 대응, 느낀 감정을 기록하며 어떤 접근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평가한다. 이러한 반복적 성찰은 그가 갈등 상황에서 점점 더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신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유지이다. 한지민은 상대의 행동이 불편하거나 부정적일 때도 그 사람을 전체로서 평가하지 않고 특정 행동과 상황을 분리해 바라본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이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와 자신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한 가지 배울 점은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한지민은 단기적 불편보다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갈등 상황에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갈등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반복적인 어려움과 상황 조정 과정에서 한지민은 자신의 에너지와 능력을 평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의 범위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그는 장기적으로 번아웃 없이 지속 가능한 베풀음을 실천할 수 있다.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대에게 책임감과 자립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한지민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책임감을 배우고 갈등 상황에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마지막으로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교훈은 베풀면서도 마음을 지키는 지혜이다. 한지민은 반복적인 갈등을 경험하며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를 넘어 자신의 마음과 상대의 성장, 관계의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수행이 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단순한 호의나 연민을 넘어서 내적 평화와 행복을 얻는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베풀미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깨닫는 수행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 진정한 베풀음은 상대를 돕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의미와 깊이를 체험하게 만든다. 이지아는 대학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학생들과 다양한 상담 활동을 진행한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히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마음의 변화와 만족감을 깊이 관찰하게 되었다. 도움을 주면서 느끼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해 첫 번째 원칙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베풀미다. 이지아는 도움을 줄 때 상대가 감사할지, 인정할지와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한다. 도움의 동기가 외적 보상이나 칭찬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와 행복에 초점을 맞출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한다. 또한 내적 평화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이지아는 상담 과정에서 학생의 요청이나 행동이 자신의 기대와 달라도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혹은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서 실망스럽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이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자기 관찰은 베풀매 과정에서 마음을 지키고 내적 평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베풀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의 성장과 변화를 목격하는 것이다. 이지아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만족과 기쁨을 느낀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내적 행복을 크게 증진시킨다. 행복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와 필요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지아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적 여유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조정하거나 거절한다. 이를 통해 반복적 피로와 번아웃을 예방하며 마음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내적 평화를 경험하면서 베풀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과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성과나 반응에 집중하면 불안과 기대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상대가 자립하고 성장하도록 유도하며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면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가 행복과 평화를 가져온다. 이지아는 또한 감사와 공감의 마음을 함께 실천한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상대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도움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낀다. 이러한 내적 감사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한다. 내적 평화를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 성찰과 기록이다. 이지아는 매일 상담과 도움의 과정을 기록하며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깨달음을 정리한다. 자신이 도움을 주면서 느낀 만족, 어려움, 배운 점을 기록하고 반추함으로써 내적 평화를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은 반복적 실천을 통해 점점 더 강한 마음의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진다. 베풀면서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마음과 자비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지아는 단순히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와 상황을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과 동기를 점검하며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고 조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행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성장과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베풀면서 배우고 깨닫는 지혜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점점 더 지혜롭게 만든다. 이지아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느낀 성취와 기쁨을 단순한 순간적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삶의 태도와 가치관으로 내면화한다. 또한 내적 평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과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다. 도움을 주면서 상대의 요구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조정한다. 이를 통해 도움을 주는 과정이 피로와 갈등을 낳지 않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 베풀면서 얻는 행복과 평화는 장기적 습관과 실천에서 강화된다. 이지아는 매일의 상담과 도움 과정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필요할 때 행동을 조정하며 성찰과 기록을 반복한다. 이러한 지속적 실천은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강화하며 삶의 깊이와 의미를 풍요롭게 만든다. 또한 베풀면서 느끼는 내적 평화는 관계의 질과 연결된다. 상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제공할 때 마음의 균형을 지키면 관계에서도 안정감과 신뢰가 형성된다. 이는 단순히 순간적인 친절이나 호의가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지속 가능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진다. 베풀면서 내적 평화를 얻는 마지막 요소는 삶 전체의 태도와 가치관에 연결되는 경험이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 감사, 성장, 평화는 단순한 순간적 경험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지아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움을 주는 과정 자체를 삶의 수행과 연결하며 지속 가능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은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를 넘어 삶 전체에 걸친 지혜와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베풀미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사고, 관계, 삶의 태도를 연마하는 수행의 한 형태라고 본다. 베풀면서 얻는 지혜는 단순히 외부적 성과가 아니라 내적 성숙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만드는 핵심 원리이다. 최민석은 비영리 단체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이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원리와 지혜를 배우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베풀음을 넘어서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자신의 성장과 수행을 동시에 이루는 방식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첫 번째 원칙은 깨어있는 마음과 자비의 결합이다. 최민석은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상대의 필요와 상황을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점검하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훈련을 한다. 이를 통해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상대에게 진정한 도움을 제공하며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상황별 전략적 접근이다. 최민석은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접하면서 동일한 방식의 도움은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상대의 필요와 성향에 따라 맞춤형 접근을 하며 단순한 물질적 제공, 조언,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를 유연하게 활용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도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온다. 삶의 지혜를 베풀면서 얻는 또 하나의 측면은 자기 성찰과 반복적 학습이다. 최민석은 도움을 제공한 후 상황과 결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한다. 그는 이를 단순한 자기 점검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의 행동을 더 지혜롭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 삼는다. 이러한 반복적 성찰은 장기적으로 마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베풀면서 얻는 지혜는 관계의 질과 연결된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상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감정과 기대를 조율하면 관계가 안정되고 신뢰가 형성된다. 최민석은 상대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관계가 피로와 갈등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삶의 지혜를 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베풀면서 얻는 지혜는 내적 평화와 행복과도 깊이 연결된다. 최민석은 도움을 제공하면서 상대가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관찰하며 내적 만족과 평화를 느낀다. 단순히 외적 성과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을 경험함으로써 도움의 과정 자체가 수행이자 행복의 원천이 된다. 또한 베풀면서 얻는 삶의 지혜는 갈등과 어려움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능력과 연결된다. 최민석은 도움을 주면서 발생하는 갈등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단순한 부정적 경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대응 방식과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학습 기회로 삼는다. 그는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적절히 대응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움과 지혜로운 삶을 실천한다. 삶의 지혜를 베풀면서 얻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신과 상대의 경계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최민석은 도움의 범위와 조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며 상대가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경계 인식은 반복적 갈등과 피로를 예방하며 마음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베풀면서 얻는 지혜는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과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키운다. 최민석은 단기적인 만족이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장기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얻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 갈등과 불만이 마음을 흔들지 않고 지속 가능한 베풀음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지혜는 자기 성장과 배움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최민석은 도움을 주면서 자신이 배우는 점과 깨닫는 원리를 일상에 적용하며
자신의 삶과 태도를 점점 더 지혜롭고 성숙하게 만든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느끼는 경험과 교훈은 단순한 호의나 친절이 아니라 삶 전체의 가치와 의미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소가 된다. 베풀면서 얻는 삶의 지혜는 습관화와 실천을 통해 강화된다. 최민석은 매일 도움을 주고 상황을 관찰하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기록하고 성찰한다. 반복적 실천과 성찰을 통해 그는 점점 더 지혜롭고 안정된 마음으로 지속 가능한 베풀음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삶 전체를 수행과 성장의 과정으로 만드는 기반이 된다. 또한 삶의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행동의 일치이다. 최민석은 자신의 마음속 자비와 연민, 지혜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며 단순한 말이나 계획에 그치지 않는다. 행동과 마음이 일치할 때 진정한 베품과 지혜가 실현되며 상대와 자신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지혜를 베풀면서 얻는 마지막 요소는 삶 전체의 태도와 가치관에 연결되는 깨달음이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얻은 내적 평화, 행복, 성장, 관계 관리, 갈등 해결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철학을 형성한다. 최민석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움을 주는 모든 순간을 수행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지속 가능한 행복과 평화를 삶 전체에 통합한다. 결국 베풀면서 얻는 삶의 지혜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 관계와 성장, 평화와 행복이 통합된 수행의 과정이다. 최민석은 도움을 주는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체화하며 지속 가능한 수행과 행복을 실현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베풀음을 넘어 삶 전체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원리로 이어진다.